일 잘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머리가 빨리 도는 사람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찾아보면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이 사람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고 주변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적습니다. 단순한 스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직함으로도 평가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빠지는 순간 왠지 모르게 회사의 여러 가지 일들이 굴러가지 않게 됩니다. 조직에서 절대 대체할 수 없는 핵심 인재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정체를 몇 가지로 나누어 언어로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단순하게 지식의 깊이만 깊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찾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정보를 대량으로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뿐이라면 그것은 데이터베이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절대 대체 불가능한 에이스들의 지식은 한 차원 더 깊은 곳에 존재합니다. 실제로 부딪혀보고 얻어낸 생생한 현장 경험이나 뼈아픈 실패를 겪은 끝에 비로소 주워 담은 교훈들이지요. 매뉴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직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종류의 축적된 노하우입니다. 이런 지식은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절대 손에 넣을 수 없어요. 수년 동안 그 분야에 푹 빠져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온 사람의 머릿속에만 조용히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물어보면 절대 틀림없다고 주변 동료들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의 질과 현장으로의 연결성이 중요한 것이지요. 바로 그 지점에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압도적인 가치가 탄생합니다. 다음으로 결과가 항상 안정적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엄청난 성과를 내는 사람은 의외로 꽤 많아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폭발력을 보여주는 타입이지요. 하지만 다음에도 똑같은 성과를 낼 수 있냐고 물어보면 본인조차 슬쩍 시선을 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조직에서 대체하기 힘든 사람의 진짜 강점은 눈에 띄게 튀어오르는 숫자보다는 기대치를 결코 밑돌지 않는 탄탄한 안정감에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맡기면 알아서 잘 해낼 것이라고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신뢰감입니다. 이것이 겉보기에는 다소 밋밋해 보일지 몰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입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하룻밤 화려하게 터지는 불꽃놀이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어지는 일상의 영위와 같아요. 그래서 화려한 한방보다는 매일 아침 어김없이 켜지는 전등 같은 사람이 우리 삶에는 훨씬 더 필요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없고 일의 퀄리티가 흔들리지 않으며 위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사람을 떠나보내려면 조직은 엄청난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업무 처리 절차가 정해져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모두 준비되어 있으며 과거의 선례까지 있는 조건이라면 대다수는 그럭저럭 일을 해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에서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싶은 당황스러운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지요. 거래처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클레임 연락이 온 아침이나 전임자가 아무런 인수인계도 없이 갑자기 퇴사해버린 프로젝트 같은 경우입니다. 혹은 그동안 공들여 그려왔던 기획안이 통째로 엎어진 캄캄한 오후일 수도 있어요. 이런 아찔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복잡한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해결해 봅시다 라고 지극히 현실적인 한 수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공영에 처했을 때 구원투수처럼 그 사람의 이름이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차분한 안도감을 전염시키는 특별한 힘까지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당황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 공간의 공기가 한결 냉정해집니다. 단순히 해결책의 정확도가 높은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팀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선례가 전혀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결국 선례 그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리더가 됩니다. 그것은 어떤 매뉴얼이나 교육으로도 길러낼 수 없는 귀중한 능력입니다.
애초에 예상 밖이라는 말은 미리 준비할 방법조차 없었기 때문에 예상 밖인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자격증보다도 실전에서 가장 확실하게 의지가 됩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개인의 업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힘이 오직 자기 자신 안에서만 맴돌고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반대로 딱히 혼자서 돌출될 만큼 압도적인 재능을 가진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이 사람을 거치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마법 같은 동료가 있습니다. 사내외를 가리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정성껏 쌓아 올린 탄탄한 신뢰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부서에 무언가 협조를 구해야 한다면 일단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상의해보자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심하게 꼬여버린 골치 아픈 안건을 다시 굴러가게 만들려면 그 사람이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이러한 암묵적인 인간관계 동선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이력서나 스펙에는 절대 적혀 있지 않은 무형의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막힌 정보를 흐르게 하며 서로 다른 입장을 부드럽게 조율해 줍니다. 이것은 후임자가 새로 부임한 첫날 당장 따라할 수 있는 얕은 기술이 절대 아니에요. 정말 재미있는 점은 정작 본인에게는 자신이 조직에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각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저 평소에 웃으며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고 가벼운 안부를 묻는 스몰 토크를 꾸준히 거듭해 왔을 뿐이지요. 하지만 그 소소한 시간의 축적이 결과적으로는 조직 전체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류와 같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몇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짜인 인간관계 그물망은 오직 그 사람과 함께할 때만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인수인계 문서에 타 부서에 누구와 한 달에 한 번씩 정보 교환을 하고 있다고 아무리 상세히 적어둔다. 한들 그들 사이에 형성된 끈끈한 관계성까지 고스란히 물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사람 사이에 유대감이란 직함이나 명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마음 사이에서 진정성 있게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특징은 말로 명확하게 설명하기 힘든 암묵적인 직감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일은 매끄럽게 잘 풀리는데 정확한 이유는 묻지 말아 달라고 농담처럼 넘기는 순간들이 있어요. 모든 업무에는 수치화하거나 매뉴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미묘한 지식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랜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예리한 감이나 그날그날 현장의 미세한 공기를 읽어내는 고도의 눈치, 그리고 보고서의 숫자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 교묘한 의견 조율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눈치 빠른 감각은 본인에게는 숨 쉬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서 굳이 남들에게 시간 내어 설명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사람이 부서에서 빠지고 나면 이유를 알 수 없게 결과물의 품질이 미세하게 떨어진다거나 평소에는 없던 잔실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등 원인 모를 부작용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나중에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보면 사실 그 사람이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던 아주 미세한 업무 조정이 프로젝트 전체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안전장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아차려도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 들어온 후임자가 똑같은 업무 공정을 똑같은 매뉴얼 순서대로 밟아가고 있는데도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는 어딘가 모르게 엉성하고 낯섭니다. 배운 순서대로 완벽하게 따라하고 있는데요라며 후임자 본인도 억울한 듯 고개를 갸웃거리지만 정작 빠져있는 것은 종이 위에 적힌 순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노련한 감각인 것입니다. 바로 이 감각이야말로 수많은 세월을 묵묵히 버텨내며 온몸 구석구석에 스며든 지혜의 진짜 정체입니다. 글이나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개인 고유의 기술은 아무리 훌륭한 인수인계서라 할지라도 담아낼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그 사람의 손끝과 눈썰미,
그리고 직감 속에만 온전히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이스가 회사를 그만둔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경영진보다도 현장에서 땀 흘리는 실무자들이 가장 먼저 동요하고 크게 술렁이는 것입니다. 서류상의 숫자나 인원수로는 얼마든지 충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장에서 느끼는 빈자리의 체감은 그 어떤 숫자로도 절대 메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일을 내팽개치지 않는 끈질긴 책임감이 있습니다. 전체 업무의 80% 정도까지는 적당한 교육을 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난하게 해낼 수 있어요. 진짜 치명적인 문제는 남은 20%의 구간에서 발생합니다. 누구도 선뜻 나서서 총대를 메고 싶어 하지 않는 까다로운 최종 확인 작업이나 감정 소모가 심한 타 부서와의 골치 아픈 의견 조율, 그리고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 수정 작업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딱 이 시점이 되면 이 정도면 대충 된 것 같으니 적당히 넘어가자며 슬그머니 손을 떼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대반수이지만 아무 말 없이 묵묵히나마 끝까지 일을 마무리 짓는 사람이 반드시 한 명쯤은 있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화려한 무대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눈에 띄지 않고 평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최종 완료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언제나 약속이라도 한 듯 항상 이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면 결국 저 사람이 없으면 이 업무는 절대 끝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이 조직 내의 강력한 공통인식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동료로서 받는 이 무거운 신뢰는 결코 한두 번의 요행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한결같이 보여준 행동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물입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않은 묵직한 경험이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업무 실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훌륭한 인격 그 자체로 인정받게 됩니다.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는 명함에 적힌 그럴듯한 직함보다 훨씬 더 무겁고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가장 어렵고 귀찮은 마지막 20%를 기꺼이 떠안는 사람은 사실상 프로젝트 전체의 100%를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의 빈자리에는 어지간해서는 다음 후보자가 쉽게 앉지 못해요. 왜냐하면 일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 마무리 짓느냐 마느냐는 단순한 업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일에 임하는 태도와 마음속 깊은 곳에 굳은 각오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판단하고 결단하는 속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빠릅니다. 정보가 조금만 더 완벽하게 모일 때까지 기다려보자거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며칠만 더 지켜보자는 그 신중한 마음가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냉혹한 비즈니스의 현실에서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오히려 우리가 쥘 수 있는 선택지가 속절없이 줄어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조직에서 대체 불가능한 인재들은 단 70%의 정보만 손에 쥐어지더라도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렇게 빠르게 내린 판단이 결과적으로 크게 빗나가는 법이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 이유는 본인이 오랜 시간 축적해온 경험과 뼈아픈 실패를 통해 다져진 예리한 직감이 턱없이 부족한 30%의 빈 공간을 완벽하게 채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가볍게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이 사람의 결단이 빠른 덕분에 주변 동료들 역시 망설임 없이 곧바로 다음 단계의 업무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리더의 결단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 팀 전체의 실행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조직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도대체 이 중요한 문제를 누구에게 물어보고 컨펌을 받아야 하는지 길을 잃은 안건들이 허공을 둥둥 떠다니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최종 판단은 무조건 저 사람에게 맡기면 된다는 안도감의 구도가 조직 내에 한번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단순한 직원을 넘어 회사의 의사결정, 인프라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핵심 인프라를 통째로 교체하는 데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결단의 속도란 단순히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대답하고 행동한다는 얄팍한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 무거운 리스크를 우리가 기꺼이 떠안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것인가? 지금 당장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으로 조금 더 묵혀둘 것인가를 판단하는 능력이니까요. 그 보이지 않는 이면의 복잡한 맥락까지 전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상황을 통찰하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은 거대한 조직 안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어서 변화의 흐름을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는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작년에 큰 성공을 거두었던 낡은 방식이 올해에도 똑같이 통할 것이라는 보장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툴과 업계를 뒤흔드는 낯선 규제, 그리고 끊임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경쟁자 등 매서운 변화의 파도는 항상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오직 그 파도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올라타는 사람과 옛날 방식에 갇혀 제자리에 멈춰버린 사람의 격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좁힐 수 없을 만큼 무섭게 벌어집니다. 대체할 수 없는 핵심 인재는 단순히 변화에 강한 멘탈을 가졌다기보다는 세상의 변화를 자기 자신의 내부로 스펀지처럼 빠르게 흡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획기적인 새로운 기술이나 프로그램이 나오면 핑계를 대기 전에 일단 설치하고 만져보는 무서운 실행력이 있어요. 회사의 방침이나 룰이 갑자기 바뀌더라도 뒤에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전에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을 가장 먼저 치열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예전에 하던 익숙한 방식이 훨씬 더 편하고 좋았다며 고집을 부리고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들도 회사에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귀찮아하는 그 마음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지만 주변 환경이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제자리에 멈춰 서 있다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뒤로 후퇴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배우려는 사람의 그 열린 자세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변 동료들에게 엄청난 안심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저렇게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우리 팀에 있다면 다음번에 또 어떤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더라도 다 같이 힘을 합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다고 굳게 믿게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처음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내 머릿속에 없는 지식이라도 실무에서 필요해지는 순간이 오면 그때 다시 치열하게 배우면 되니까요. 이렇게 스스로 끊임없이 배우고 진화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절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독보적인 가치가 됩니다. 단편적인 지식은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쓸모없는 진부한 것이 되어버리지만 새로운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학습 능력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 빛을 발하지 않아요. 이 작고 미세한 태도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 내에서 뼈저리게 느껴질 만큼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숨겨진 잠재력까지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힘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서만 미친 듯이 질주하여 120점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팀 전체의 평균 점수가 60점에 머문다면 그것은 조직의 톱니바퀴로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귀한 인재는 혼자만의 눈부신 성과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동료들의 평균적인 퍼포먼스까지 바닥에서부터 탄탄하게 끌어올려줍니다. 단순히 업무를 가르쳐주는 방식이 정확하고 친절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절묘한 타이밍에 막혀있는 부분을 슬쩍 도와주거나 겉으로는 티내지 않고 끙끙 앓고 있는 후배의 불안감을 귀신같이 읽어내어 따뜻하게 다독여 줍니다. 이 사람이 팀에 속해 있으면 왠지 모르게 사무실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팀 전체의 생산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위를 향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개인의 인사평가, 숫자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윗선에서는 눈치채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부서로 훌쩍 발령이 나고 난 바로 다음 달에 기존 팀의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버리거나 엉망으로 꼬여버렸다는 씁쓸한 이야기는 어느 직장에나 괴담처럼 하나쯤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골치 아픈 점은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에는 그 따뜻한 은혜와 혜택을 마치 숨쉬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돌리면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일상인 것처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팀이 무사히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 누구도 깊은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다 막상 그 자리가 텅 비어버리고 부서가 삐걱거리기 시작할 때쯤 그 모든 매끄러운 진행이 저 사람의 보이지 않는 헌신 덕분이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게 되지요. 단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주변 전체로 부드럽게 퍼져나가는 이런 빛나는 존재는 결코 단순한 머릿수 하나로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에게 부여된 성적표에 얄팍한 숫자만 들여다보고 있다면 이 사람이 조직에 남긴 진짜 위대한 공헌은 영원히 발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팀 전체의 성적표를 그 사람이 존재했을 때와 떠나갔을 때로 냉정하게 비교해 보아야만 비로소 그 거대한 가치에 윤곽이 뚜렷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또한 바위처럼 단단하고 두터운 신뢰의 밑바탕을 굳건히 다져둔 사람입니다. 모든 조건과 기술 수준이 완전히 똑같은 두 사람의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쪽은 본인이 어제 한 약속조차 자주 까먹고 실수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자신이 내뱉은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묵묵히 지켜냅니다. 중요한 일을 이 둘 중 누구에게 믿고 맡기고 싶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너무나도 뻔하고 자명할 것입니다. 업무적인 스킬이나 얕은 지식은 마음만 먹으면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배워서 채워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밤에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라는 깊은 안도감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최소 몇 년 단위의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과 행동에 한치의 흔들림이 없고 겉과 속이 징그러울 정도로 똑같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얄팍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지켜온 사람의 주변에는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신뢰가 산처럼 쌓이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단 한 번이라도 주변을 크게 배신하고 상처를 준다면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 올렸던 공든 탑은 그야말로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저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진국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몇 년의 세월이 걸리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에는 단 하루면 충분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나긴 세월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두터워진 그 견고한 신뢰는 그 자체만으로도 회사가 가진 가장 희소하고 값비싼 재산입니다. 게다가 사람을 향한 굳건한 신뢰에는 마치 금융 상품처럼 엄청난 복리 효과가 붙습니다. 조직에서 한번 확고하게 신뢰를 얻은 사람은 다음번에 더 크고 중요한 업무도 쉽게 배정받게 되고 거기서 훌륭하게 만들어낸 성과가 또다시 더 큰 신뢰를 낳는 기분 좋은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이런 눈부신 신뢰의 복리 사이클에 안정적으로 진입한 인재를 외부로 놓치는 것은 조직의 입장에서는 뼈아픈 타격이자 상상 이상의 거대한 손실을 의미합니다. 당장 능력이 똑같아 보이는 다른 사람을 외부에서 데려온다 한들 그 텅 빈 신뢰의 탑을 바닥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데에는 또다시 똑같은 기나긴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쌓는 시간은 돈이나 그 어떤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절대로 마음대로 단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가장 돋보이는 능력 중 하나는 바로 직장 내의 탁월한 통역사 역할을 해낸다는 점입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혁신적이고 훌륭한 아이디어가 넘쳐난다고 해도 그것이 타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들은 말을 조리 있게 하는 능력. 그 중에서도 특히 복잡한 내용을 알기 쉽게 번역해내는 능력이 기가 막히게 뛰어납니다. 엔지니어들의 알아듣기 힘든 어려운 기술적인 용어들을 영업팀이
당장 현장에서 무기로 쓸 수 있는 직관적인 언어로 찰떡같이 변환해 줍니다. 또한 땀냄새나는 실무자들의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임원진들이 편안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제된 형태로 완벽하게 다듬어 올리지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서로 다른 입장의 사람들 한가운데에 서서 양측의 날 선 주장들을 부드럽게 씹어 삼키기 좋게 만들고 그 사이에 튼튼한 다리를 놓아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주변이 좋거나 하는 어휘가 많다고 해서 암따르해서 하루아침에 해낼 수 있는 역할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도대체 무엇을 가장 알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현재 어느 수준까지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상대의 마음에 닿는 언어를 고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라는 복잡한 조직 안에서 터지는 끔찍한 사고들의 대다수는 실무자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엉뚱하게 전달된 의사소통의 어긋남이 근본적인 원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분명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핀트가 안 맞고 누구에게도 악의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배가 산으로 가는 억울한 상황들이 벌어지지요. 모두가 언성을 높이는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부장님 말씀은 결국 이런 뜻이군요라며 단 한마디로 꽉 막힌 도로의 교통정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대접을 받습니다. 전혀 다른 전문성을 가진 부서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유능한 통역사는 세상 어떤 조직에서든 항상 만성적으로 부족한 법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그 골치 아픈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직원은 회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절대 밖으로 내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런 통역사 역할을 하던 직원이 연차를 내거나 빠져버린 회의는 평소보다 시간이 몇 배는 더 길고 지루해지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던진 말을 또 다른 누군가가 엉뚱하게 오해하고 분노하며 그것을 다시 해명하고 정정하는데 귀중한 업무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유능한 번역가의 부재는 결국 조직 전체를 갉아먹는 엄청난 보이지 않는 비용이 되어 부메랑처럼 잔인하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멘탈이 붕괴될 것 같은 극한의 아수라장 속에서도 굳건하게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는 길 가는 사람 누구라도 우아하고 냉정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진짜 역량이 드러나는 순간은 넉넉하던 마감 기한이 당장 3일 후로 미친 듯이 당겨졌을 때나 진상 클라이언트가 사무실에 찾아와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칠 때 혹은 회의에서 내 기획안이 갈기갈기 찢겨나갈 때입니다.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목소리의 톤 하나 바뀌지 않고 지금 당장 수습하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차례대로 쳐나가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것은 운 좋게 타고난 강인한 성향이라기보다는 온몸으로 부딪히며 쌓아 올린 지독한 실전 경험의 결정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몇 번이고 피 말리는 수라장을 이 악물고 헤쳐나온 결과물로 살다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도 가끔은 일어나는 법이지라며 어떤 최악의 상황도 덤덤하게 삼켜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흔들림 없는 단단한 안정감은 당황해서 얼어붙은 주변 동료들에게 있어 최고의 신경 안정제 같은 역할을 해냅니다. 저 사람만 우리 곁에 있다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을 거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주지요. 이 짧고 묵직한 한마디를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굳이 평상시에 자잘한 성과를 따지지 않아도 이미 조직에서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무섭고 대단한 이유는 모든 폭풍우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주변 동료들의 상처를 보듬어준다는 점입니다. 다들 아까는 정말 고생 많았다고 어깨를 두드려주거나 극한의 스트레스로 바짝 말라붙어 버린 사무실의 삭막한 공기를 따뜻한 농담 한마디로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믿고 의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잔해가 널브러진 화재 현장을 원상복구하는 뒤처리까지 완벽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또다시 원치 않는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 리더의 머릿속에는 조건 반사처럼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번진 급한 불만건은 소방수 역할이라면 돈을 주고 외부 인력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처참한 폐허 위에서 묵묵히 다시 기둥을 세우고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는 리더는 세상 천지를 다 뒤져도 쉽게 찾아낼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항상 코앞이 아닌 아주 먼 미래의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의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죽기 살기로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내린 이 작은 결정 하나가 3년 뒤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킬지까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정말 가뭄에 콩 나듯 적습니다.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훌륭한 인재들은 매일 굴러가는 톱니바퀴 같은 일상 업무 속에서도 아무도 모르게 조직의 먼 미래를 위한 작은 씨앗들을 정성껏 뿌려둡니다. 당장 이번 달 나의 성과급에는 단 1원의 도움도 되지 않지만 훗날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 그때 귀찮아도 미리 세팅해 두길 천만다행이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헌신입니다. 이런 조용하고 묵직한 기여는 단기적인 실적 지표로는 전혀 측정되거나 평가받기 어렵기 때문에 화려하게 눈에 띄지도 않고 심지어 본인조차 자신이 무슨 일을 해두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달력이 여러 번 넘어가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람이 과거에 그 자리에 존재했다는 의미가 바위처럼 묵직하게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참 씁쓸한 현실이지만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실적만으로 평가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는 이런 장기적인 시점을 가진 사람의 노력이 제때 보상을 받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묵묵히 그 일을 해내는 이유는 세상을 바라보는 본인만의 확고한 가치관이 고작 단기적인 숫자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편하게 퇴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3년 뒤 이 자리에 앉게 될 조직 전체가 헤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몸을 움직입니다. 이토록 높은 시야는 단기간에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먼 산을 바라보며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이 사람은 사실상 그 조직의 미래 생존 그 자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이들이 정성스레 뿌려둔 씨앗은 정작 본인이 회사를 떠난 한참 뒤에야 비로소 푸릇푸릇한 싹을 틔운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만들어둔 결정이 이제야 빛을 발하네요 라고 남겨진 누군가가 감탄을 내뱉는 순간 그 사람이 얼마나 대체하기 힘든 인재였는지가 기나긴 시간차를 두고 완벽하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유의 분위기와 공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장악력이 있습니다. 가슴이 턱턱 막힐 듯 숨 막히는 회의실에서 그 사람이 무심코 툭 던진 가벼운 농담 한마디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공간의 긴장감이 마법처럼 스르르 풀리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매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면서 나도 힘들지만 조금만 더 버텨보자며 스스로를 다잡게 되는 순간도 있지요. 이러한 무형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연말 인사 고과표에도 화려한 스펙이 적힌 이력서에도 결코 기록되지 않지만 조직 전체의 분위기, 즉 기업의 문화와 핵심 가치를 단단하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라는 것은 결코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는 사규나 복지 제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공간에서 숨쉬고 일하는 사람의 일상적인 태도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사무실만의 고유한 공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돌진하는 에너지, 공영에 처한 동료를 발견하면 아무런 대가 없이 자연스럽게 다가가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따뜻함,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당장 뼈아픈 실패를 맛보았을 때 남 탓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듬직한 등 그 사람이 평소에 뿜어내던 에너지 덕분에 맑게 유지되고 있었던 공기는
정작 그 사람이 짐을 싸서 떠나고 난 뒤에야 처음으로 체감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팀이 유독 뼈아픈 실패 앞에서도 서로를 비난하지 않는 건강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묵묵히 버텨주던 그 사람이 중심을 잡아주었기 때문이었어요. 별것 아닌 사소한 고민거리라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것 역시 그 사람이 언제든 말을 걸어도 좋다는 푸근한 공기를 의식적으로 형성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시스템이나 제도는 단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의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고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바로 그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이 눈에 보이지 않던 거대한 기둥 하나가 뿌리째 뽑혀 나갔다는 사실을 잔인하게 깨닫는 시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토대일수록 그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조직 전체가 느끼는 흔들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가장 뼈 아프고 난감한 사실은 이 튼튼한 토대가 애초에 회사가 치밀하게 설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개인에게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향기였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능력을 가진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완벽하게 똑같은 역할을 부여한다고 해도 그 사람만이 풍기던 특유의 공기만큼은 그 어떤 훌륭한 인수인계서로도 절대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에게 깊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